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2020 수능특강 영어 20강 2번 수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죠. 네, 어법 문제니까 문제부터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은 동의한다. 데디아를, 그죠? It was the teachings of 17th century French philosopher Descartes. 뭐 유명한 사람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That ushered in the thinking of modern age and begin.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이게 이때 강조구문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현대 시대의 사상으로 이끈, 어셔는 이끌다란 뜻이요. 별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끌다, 시작되게 하다. 예. 시작되게 한 것은, 이끈 것은 바로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스카르테의 17세기의 가르침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it was나 it is 사이에다가 a를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B한 것은 바로 A였다. 그래서 현대 시대의 사상으로 이끈 것은 바로 이 사람의 17세기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다음 B로 가보죠. In his reaction to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종교 전쟁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그 결과론적인 어떤 혼돈의 반응으로,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혼돈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that spread across the Europe for most of his adult life, 그의 성인의 삶의 대부분 동안 유럽 전역으로 이어졌던 퍼졌던 그런 케이오스, 혼란이죠. 그렇죠? 이 혼란에 대한 반응으로 데스카르테스는 rationalism, 합리주의라는 개념과 necessary of visible proof요. visible은 식별 가능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의 필요성을 formulated, 동사가 나와줘야죠. 필요성을 공식화시켰다, 만들었다가 되는 거죠. 저 동사가 없죠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formulated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 가보죠. 자, 그리고 there, 거기서 그들은 remained, 남아 있었다. 언제까지? scientific tools, 과학적인 도구가 어떤 도구냐 하면 이렇게 끊고요. 뭐뭐뭐 enough to challenge the categorization, 이러한 분류화, 범주화에 도전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도구겠죠. 해석을 해보면. 그렇죠? 이 파워풀은 강력하게 충분하니,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이거면요, 강력하게 충분한 이렇게 돼요. 얘를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근데 답이 이거면 충분히 강력한 도구,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그죠? 예, 정답은 파워풀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풀면 되겠고요. 단어 정리하고 센텐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뭐 철학자인 거는 알고 계시죠? 티칭스가 됐으니까 이게 가르침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The thinking, 이것도 이제 생각, 사상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 modern age는 현대 시대가 되겠고. 그다음 unraveling, 이거 나와 있죠. 풀다. 고대의 연결고리. 고대의 연결고리. In reaction to,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그죠? Religious war는 종교 전쟁, 그 결과론적인 chaos. 뭐죠? 혼란. 그래서 종교 전쟁과 종교 전쟁으로부터 일어난 혼란. Across Europe은 유럽 전체란 뜻이죠. formulate는 형성하다, 뭐 만들다 이런 뜻이고요. rationalism 뭐죠? 이성주의. 그다음에 necessity는 뭐 필요성이란 뜻이고, visible proof니까 이거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 founding principle, 이 founding이라고 하는 것은 토대가 되는, 그러니까 principle은 원칙이니까 토대가 되는 원칙, 기본 원칙,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 founding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undamental 정도의 단어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 found가 왜 founding이냐면 found가 설립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예, 설립하는 원칙이니까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n that era는 시대란 뜻이죠. undefinable, 이거는
정의할 수가 없는 이란 뜻이죠. define이란 단어가 정의하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없는. framework는 틀, 그렇죠? 과학의 틀. orderly division, orderly라고 하는 것은 질서 정연한 분리. 예, 이 세 개에 대한 질서 정연한 분리가 되겠죠. rational은 이상적인 거고 irrational은 비이상적인 거고. probable은 그럴듯한 거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unprobable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 letter는 후자란 뜻이죠. 반대말이 former가 전자, 후자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챌린지는 도전하는 거니까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 categorization은 범주화, rescue는 구조하는 거죠. 예, 여기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좀 많네요. 공부할 게. 예, 여기까지 보시고 자, 문장도 가보도록 할게요. 공부할 게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 이게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까지는 아닌데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놔야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 하면은 현대 시대의 사상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감정과 건강의 사이에 고대의 연결고리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의 17세기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한다, 이런 뜻이죠. 됐죠? 네, 그리고 이 문장은 아까 했었죠.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관계대명사 케이오스를 꾸며주는 거죠.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대부분의 유럽 전체에서 퍼진 그런 그 종교적 전쟁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적인 어떤 혼란에 대한 반응으로 데스카르트가 만들었는데 이성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리고 가시적인 보이는 그런 증거의 필요성을 만들었다. 오케이? 자, that or, 여기 or이 좀 중요한데 여기서 that이 관계대명사고요. 이것의 선행사가 rationalism and necessar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봅시다. 이게 다 선행사예요. concept of rationalism and necessary of visible fruit까지, 여기까지가 다 선행사. 그래서 word이 나왔다. 프루프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요건 외워두세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were to become이죠. were to become. 그러니까 이거는 be2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 용법 중에 be2 용법.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 사람은 카르테스는 보이는 증거의 중요성과 합리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현대 과학의 근본적인 원칙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할 예정이었다니까 이때 당시에 예정이었는데 나중에 된 거죠. 그러니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예, 그 다음 In that era, 그 시절에, 그 시대에 감정은 seems to be a thing of magic, 어떤 마법의 것처럼 보였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법과 같았다. fleeting, 휙 지나가는, 그리고 undefinable, 이것이 이제 이모션을 꾸며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휙 지나가고 정의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더데이는 그때 당시에요. 그때 당시의 과학의 틀 안에서는 정의될 수 없고, 그리고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울어서 눈물이 나오면 슬픈 거라고 과학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기쁠 때도 막 울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정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데스카르테스의 질서 정연한 어떤 분리, 구분, 세상에 대한 구분인데 into죠. 그러니까 A into B예요. A를 B로 분리한 거죠. 질서 정연하게. 세상을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 다시 말하면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의 그런 질서 정연한 분리는, 오케이? 그리고 emo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health and disease, 감정이 건강과 질병에 연관되어 있는 연관성, 이런 것에 대한 분류가 fell into latter domain.
이거 잠깐만요. 해석을 조금만 다시 할게요. 다시 봅시다. 데카르트의 그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분리를 했는데, 데카르트가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걸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성적이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감정과의 건강, 질병과의 관계는 후자의 영역에 분명하게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후자의 영역은 비이성적이며 증명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감정이라는 것과 감정이 슬퍼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병에 걸린다. 자,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그렇다라고 어느 정도 의사들이 얘기는 하지만 지금도 명확한 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것은 후자의 영역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입증할 수 없는 영역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것 좀 알아두시고, 이 문장이 좀 어려운데 중요하네요. 예, 그다음 그리고 they remained until, 자, 거기에 그들은 남아 있었다.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냐면은 emotions와 이거예요. 예, 이것들은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었다. there이 가리키는 것은 이 후자의 영역에 남아 있었다. 언제까지 남아 있었냐면 과학적인 도구가, 요거는 이제 지우고 파워풀이죠. 예. 이 과학적인 도구가 이 분류화, 이 범주화에 도전할 만큼, 범주화를 이제 범주화의 아성을 깰 만큼 충분히 강력해진 그런 과학적 도구가 그들을 구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감정이 어떤 질병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걸 입증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거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와 감정이 조금 건강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범주화가 뭐다? 감정과 이러한 관계를 후자의 영역에, 즉 입증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집어넣는 거. 그죠? 이런 범주화에 얘네들은 끝까지 있다가 마지막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구조해줬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는 감정과 건강의 관계는 약간 가시적인 것이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구조해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냐면 함의적 추론 나올 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구조해줬다라는 얘기가,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써놓읍시다. 더 이상 emotions 이런 것들이 are no longer in unprovable domain. 이렇게 이 감정과 이 건강과의 관계가 더 이상 뭐다? 증명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구조해줬다는 말은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요거 꼭 똑바로 기억합시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꼼꼼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이번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